손바닥 농부는 주변 텃밭농이나 시골에서 사는 분들에게 권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느타리 재배입니다. 저는 표고버섯도 재배하지만 느타리 재배를 권장하는 데는 다 몇 가지 때문입니다. 사실 같은 버섯이라도 표고버섯이 값이 더 나갑니다. 그건 희소 가치 때문이지 맛이나 영양면 때문은 아닙니다. 맛이야 사람 따라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도 느타리가 더 맛있고 요리 방법도 더 다양합니다. 표고는 참나무류에 한정해서 재배할 수 있지만 느타리는 안 되는 재료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 식당에서 4발 달린 것 중 자동차와 텔레비전 외에는 모두 음식 재료로 하는 것처럼 느타리 재료로 안 되는 것 꼽으면 퍼뜩 생각이 안 납니다. 보통 소나무 등 침요수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소나무 톱밥과 등개를 이용하여 느타리 재배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침엽수, 감나무, 밭나무는 재료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외 하렵수, 또 집, 깻단, 칡찌꺼기, 옥수수대, 심지어 낙엽이나 커피 찌꺼기도 톱밥이나 등교 등 다른 재료 혼합하면 버섯 재료로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이상자도 좋은 재료입니다. 톱밥이나 칡찌꺼기 등은 이른 봄에 접종하면 3, 4, 5월 동안 수확할 수 있고 나무 토막 재배는 3월에 접종하면 가을부터 수확하고 그 다음에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나무 토막 재배, 즉 단목 재배는 한 6개월 이상은 기다리는 단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표고가 1년 6개월이 걸린 것에 비하면 그래도 빠른 편입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작균 침범이 다른 방법에 비해 적다는 점입니다. 나무가 단단하니 푸른 곰팡이 균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느타리 토막 재배라고도 하는 단목 재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없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화렵수는 거의 됩니다. 그 중에서도 포플러, 부드나무, 플라타너스, 느티나무, 호도나무, 뽕나무 등은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참나무류는 나무가 단단하여 이들보다는 덜 풍성하게 올라오나 대신 오래도록 수확할 수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 땔감하려고 쌓아놓은 나무 토막, 느타리 재배에 적합한 것 그대로 땔감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참 아깝습니다. 몇천 원 넉넉하게 1만여만 들이면 느타리 실컷 먹을 수 있는데 또 재미는 어떻고. 이런 나무를 가을잎 떨어지고 이른 봄 물 오르기 전에 베어서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두었다가 3월 접종할 때 토막을 칩니다. 몇 년 전에 벤 나무는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손바닥 농부는 표고 재배를 위해 구입한 상수리 나무 중 굵은 것은 골라 느타리 단목 재배를 위해 토막을 내고 있습니다. 토막 길이는 작은 한 뼘이면 알맞습니다. 토막을 낼 때 밑에 비닐을 깔아 떨어지는 톱밥을 모아 놓습니다. 이 톱밥은 나중 접종을 할 때 종균과 함께 섞을 재료입니다. 종균만 넉넉하면 그냥 그것으로 접종을 해도 되긴 됩니다. 또 토막을 낼 때 나중 토막 쌓기를 위해 순번을 적어 놓으면 자른 면이 일시하여 쌓기가 더 쉽습니다. 4층으로 쌓으려면 1, 2, 3, 4, A, B, C, D,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순번을 써 놓으면 토막을 반듯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전에 잘라놓은 토막에 종균을 접종하려고 합니다. 손바닥 농부야 미리 배양해 놓은 종균을 쓰지만 그냥 판매하는 종균 몇 병 사면 됩니다. 느타리 종균 한 병에 3, 4천원 합니다. 종균만으로 접종해도 됩니다. 병 해체하고 꺼내어 잘 겹수고 물 알맞게 넣어 접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종균은 큰 것 한 병밖에 없어 여기에 준비한 톱밥과 등개를 섞습니다. 등개를 섞으면 접착력이 좋습니다. 등개가 없으면 밀가루도 됩니다. 종균과 톱밥, 등개의 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종균이 많으면 나머지들은 적게, 종균이 적으면 나머지들을 많이. 대신 종균이 적으면 배양 시간도 더 걸리고 잡균 침입 우려도 더 많습니다. 저는 종균이 한 병뿐이어서 톱밥과 등개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잡균 침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버섯균이든 곰팡이균이든 숫자가 많으면 우점,
그놈들이 점령하고 다른 놈들의 접근을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넣어 섞는데 한 손으로 꼭 쥐어 물이 손가락 사이로 몇 방울 떨어질 정도이면 알맞습니다. 이제 단목 접종을 시작합니다. 배양 장소는 이제부터 기온이 올라가니 응달이 좋습니다. 비닐을 깝니다. 깔 때는 쌓고 덮어 씌우도록 넉넉하게 펴니다. 밑바닥에 종균 섞은 배지를 깝니다. 토막 밑에도 느타리균이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막을 쌓을 때 맨 밑의 토막은 1, 2, 3, 4 중 1번 가장 밑둥이겠죠. 1번 토막을 놓고 아래에도 배지가 그리고 위에도 배지를 얹습니다. 토막 위에 배지를 얹을 때 가운데가 배가 부르도록 쌓으면 쌓기도 어렵지만 나중 배양도 덜 좋습니다. 가운데를 눌러 배지를 가장자리로 밀어냅니다. 첫째 토막 위에 두 번째 토막을 얹고 그 토막 위에도 똑같은 배지를 같은 요령으로 얹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토막이겠죠. 요령은 같습니다. 만들어 놓은 배지 양을 봐가면서 남지도 모자람도 없도록 배분해가면서 토막 위에 얹습니다. 우리는 토막 준비한 것이 4개씩 4줄 모두 16토막입니다. 그렇게 양이 많지 않지만 배양만 제대로 되면 올갈 풍성한 느타리 수확합니다. 이제 아래, 옆, 위 비닐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씌웁니다. 온도는 23도가 적당하지만 전문 배양실도 아니니 이보다 온도가 낮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보다 훨 높아 30도가 넘으면 곰팡이균이 침입하기 쉽습니다. 느타리 재배에서 토막 재배는 곰팡이로부터 그래도 안전하지만 그래도 온도가 높으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낮으면 버섯균이, 높으면 곰팡이균이 더 우세합니다. 버섯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빛이 필요하나 배양 중에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두었다가 2-30일 만에 한번 그 점검하고 배지가 말랐으면 깨끗한 물로 수분을 보충합니다. 비닐이 잘 감싸져 있으면 밑바닥에 물을 뿌리면 됩니다. 주변에 개미나 다른 벌레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어 버섯균이 하얗게 나무 토막 전체에 퍼지면 여름 고온 전에 이렇게 땅에 묻어 여름을 넘기면 가을 날씨 시원해지면 표면에서 버섯이 발생합니다. 땅에 묻는 까닭은 배양된 토막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더운 여름을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표고이든 느타리든 30도가 넘으면 균이 사멸하기 쉽습니다. 그늘이 있는 곳에 땅을 파고 반쯤 묻든 몽땅 묻든 이렇게 여름을 넘깁니다. 지금 쌓아둔 이 자리가 시원한 곳이라면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랬다가 버섯 발생 시기에 펼쳐놓고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가을이 되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